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택의 전세 월세 끝날 때 갱신에 관련된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갱신 문제에 대한 분쟁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처음 생긴 게 2020년 7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대차 3법이라 그래가지고 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 갱신안이 바로 통과가 됐었고요. 네. 이 내용은 2년 전세가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다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회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기간은 만기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이 4개월 기간 중에 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방법은 문자나 전화, 내용 증명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2년 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네, 임대차가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요. 이 묵시적 갱신이 진행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때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네.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갱신 요구권을 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무 말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으니까 그 카드는 안 쓴 거다. 네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이 만약에 중간에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네. 묵시적 갱신이 돼서 다시 2년을 살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그 도중에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나갈 일이 생기면 나가고자 하는 시점보다 3개월 먼저 통지를 하시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된 경우더라도 임차인은 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나가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뒤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대인은 안 됩니다. 임대인은 왜 안 돼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네. 임대인 쪽에서는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든 아니면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이든 임차인 쪽에서 뭐 나가겠다 협의를 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임대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할 수는 없고요. 정해진 기간을 모두 보장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갱신을 요청하면 들어줘라라는 게 법의 취지지만 네.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월세가 있는데 2기 2회분 연속으로 차임을 연체했다든지 아니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한 경우라든지 주택을 고의로 아주 중대하게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보다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직접 거주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네, 이 경우도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이 거짓말을 해서 실거주하겠다라고 해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네. 다른 임차인을 더 높은 금액으로 들인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위해서 기존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들였는지 여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이사 나간 날짜로부터 자기가 원래 살았다면 살 수 있었던 기간만큼 2년 정도가 되겠죠. 그 기간 동안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은 네.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을 떼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그래서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네 라는 걸 아시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법에는 3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존에 내가 냈던 3개월치 환산 월차임. 그러니까 전세라면은 이게 환산 월차임 계산법이 있습니다. 기준 금리에다가 2.5%를 더하는 방식인데요.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 또는 새롭게 받게 된 그 새 세입자가 내는 월차임이랑 원래 내가 냈던 월차임의 차액의 2년치. 실제로 이렇게 갱신을 못하게 됨으로써 내가 발생한 손해.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월차임이 100만 원이었는데 네. 내보낸 다음에 새 세입자로부터 140만 원을 받았다면 차액은 월 4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24개월치를 곱해서 960만 원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인 인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법원은 이것을 임대인의 실거주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급심 판례들은 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보면 손해배상 부분에 내보낸 다음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이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임대한 것이 아니고 매도해버린 경우에는 직접 적용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불법행위는 맞거든요. 네. 법에서 하지 말라라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만약에 갱신 거절을 당해서 임차인이 받게 된 손해를 입증하면 그만큼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을 하는데 네. 어떤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산정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서 계산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뭐 팔아버린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갱신을 하게 되면 기존 계약 그대로 갱신을 하는 것이고 월세나 보증금을 증감한다고 해도 상한액이 5%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하셔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거는 물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반대한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였던 계약을 갱신 요구 이후에 갑자기 월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다시 써서 그 내용을 확정하시는 게 좋고 그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이다라는 표시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계약이란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만약에 말씀드렸던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계약이라면 이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개월 뒤면은 그냥 보증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치는 사실은 월세를 내셔야 되는 게 맞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원계약인 경우에는 2년을 무조건 채워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나가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의미에서 기존 임차인이 그 불측에 손해를 입히는 거니까 이렇게 협의해서 내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계약 갱신 요구 이후에는 3개월 지나면 나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 보수는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거꾸로 반대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계약갱신 거절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난다든지 혹은 뭐 직접 거주하려고 하였던 집주인의 뭐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뭐 어쩔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불측의 사유가 입증이 되면 집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송들을 사실 지난 한 4, 5년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따라서 사실은 결론이 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정당한 사유다라고 해서 임대인의 책임이 면하게 된 케이스는 갱신을 거절한 이후에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집주인이 1년 5개월을 이상 거주를 하다가 네. 특별한 건강상의 사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한 케이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집주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기간 중이라면은 번복도 가능한데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는 갱신 안 하고 이사 나가겠다라는 서로 확실한 합의를 했어요. 네. 그에 기해서 집주인이 만약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다든지 그럴 수 아니면 있죠. 직접 들어와 살 매수인을 이미 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거절이 안 된다기보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그쵸. 네, 계약금 물러줘. 그렇죠. 그런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갱신 번복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네. 이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돼서 네. 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돼서요. 아예 매매 계약서에다가 이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아예 표시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시는 분 경우에는 네. 기존 세입자가 이미 한 차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신 분이라면 사실은 만기에 무조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고요. 네. 만약에 사용하기 전이라면 이 대법원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기간 있잖아요. 6개월에서 2개월. 네. 되기 전에 등기까지 칠 수 있도록 잔금 일정을 잡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5%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5%를 초과하면 무효가 돼요. 네. 근데 5%를 무조건 또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하셔서 뭐 그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라는 뜻이지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올려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 합리적이신 분들이라면 주변 시세에 맞춰서 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5%꽉 채워서 올리기도 하고 뭐 별로 많이 안 올랐다 그러면 2% 3% 아니면 아예 안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분쟁으로 가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강제로 올리려면 사실 이것도 뭐 조정 신청을 하든지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반드시 다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금액이 동일하고 네. 그대로라면 기존 계약서로 가름할 수도 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생겼다면 다시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도 있고요. 요즘은 그냥 전세대출 연장권 때문에 다시 쓰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 계약이다라는 특약을 꼭 써두셔야 나중에 이게 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인한 계약서인지 아니면 아예 새롭게 또 이 지금부터 다시 계약하자라고 하는 재계약인지에 대한 뭐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꼭 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